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풍경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돼서 체온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게다가 경조사를 미루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혼식을 미루거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조문을 사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키워드로 뽑아보면 비대면, 비접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밥상 문화라고 해서 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찌개라든지 요리라든지 한 상에 다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데 요즘에는 이런 공유 문화, 공유 제품을 기피하고 개인 물건을 구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써야 할 때잖아요. 그럼요. 네, 예.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모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함이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또 집에 계실 때도 환기 잘 해주시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 드시면서 온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이제 겨울비라기보다는 봄비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우리 지역에 봄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맘때 오는 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 밤까지 우리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사이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비가 오다가 밤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천안 8도, 대전 8도, 논산 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날씨는 계속해 포근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봄비도 내리고 낮 기온도 많이 오르고 봄이 성큼 다가온 네.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면은 운동해야지 계획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그럼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큰 만큼 특히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혈압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겨울 동안 많이 움츠렸던 만큼 운동 전에 준비 운동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이 봄을 맞이하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이럴 때 아이들과 함께 홈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어요. 새봄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야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박창규 리포터는 새봄 맞이 준비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도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드게임 그리고 또 밀린 영화, 밀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럴 때는 집 근처로 나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네, 정말 낮에는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따뜻하던데요. 이런 날 하기 좋은 가벼운 운동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봄에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나 멀리 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하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은 운동하기 좋은 봄에 즐길 수 있는 운동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바야흐로 봄이 시작됐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활기차게 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전통무예 국궁은 심신수련의 그만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으로서는 제일 좋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신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은 게이트볼도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동으로 활기찬 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도솔산 자락에는 사이클 경기장과 양궁장 등을 갖춘 월평 경기장이 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운동하기 좋은 곳이죠.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들, 미뤄왔던 운동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요. 이곳 도솔산 자락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만나봅니다. 가시죠. 운동을 하러 갑시다. 제가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 국궁을 배울 수 있는 궁도장입니다. 마침 회원들의 훈련 시간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활 쏘고 계신데요. 활쏘기 하면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양궁 많이 생각하잖아요. 국군 옛날 그 선사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수렵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했는데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활쏘기는 무예가 됐고 현재는 전국 시도대항전을 열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덕정은 대전의 민간 활도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국궁 동호인들은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며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관역의 화살이 명중되었을 때의 기분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그 국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네.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국궁장 옆을 가다 보니까 이 건물도 좋고 너무 이렇게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자마자 신청해서 했어요. 남이 볼 적에는 그냥 팔만 당기는 운동인 줄 아는데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신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부터 관역까지의 거리가 152m, 양궁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인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관역에 못 미치는 화살도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다른데 상당히 관역이 큽니다. 아, 이 정도 관역이면 저도 맞출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못 맞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양궁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색깔별로 많잖아요. 10점부터 해가 쭉 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네. 양궁은 1점서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는데 네. 국궁은 맞냐 안 맞냐 딱 그 오. 두 가지로 쳐요. 맞으면 관중, 안 네. 맞으면 안 맞는 걸로 되고.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대전 국궁 회원들.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에게는 2달가량 무료로 지도를 해줍니다. 활과 화살도 숙련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죠. 여기 활들이 쭉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활이 그 활 같거든요. 차이점들이 있나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전통 각궁입니다. 물숲 뿔, 대나무, 소 힘줄, 민어 브레프라고 저 자작나무 껍질 내서 이렇게 만든 전통 활이에요. 이게 국궁. 초보자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명궁 5단 명궁 이상부터 또 이 활을 다 쏴야 돼요. 귀한 거네요. 네. 잠깐만. 네. 그 무기마다 그 기운들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야, 이 활에서도 상당히 귀한 기운이 다 느껴집니다. 장인들이 만드신. 예. 아, 요 당기는 거는 안 되고.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저기 초보자들은 또 다른 활이 있으니까 다른 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당기는 거 자체도 안 되나요? 예, 요거는 좀 위험하니까. 예. 밀당 없는 단호박 사범님. 그래서 초보자 코스로 자리를 옮겨 활과 화살을 잡는 법부터 배웠는데요. 호흡을 가다듬고 활시를 당겨봅니다. 좀만 더 떼고 고개 반드시. 예, 그렇죠. 80. 그렇죠. 예. 좋습니다. 괜찮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신공인가 봐요. 좀만 배우시면 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이 줄 달린 거 말고 네. 바로 사대로 가도 되겠는데요? 예, 한번 가보시죠. 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관역의 명중! 네, 가시죠. 사범님의 칭찬에 힘입어 이번엔 진짜 국궁에 도전? 초보자형 활을 받고 4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자꾸 손에서 떨어지더라고요.
활시를 당기는 동시에 관역을 조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세게 하려니까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봐요. 거기서 다시. 그렇죠. 예. 잘 날아가나 싶었는데 불싸 떨어지고 마는 화살. 관역까지는 훨씬 못 미치는 거리에 화살이 막혔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야, 날아가는 화살만 봐도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데 관역에 아침에 와서 딱 쐈을 때, 딱 맞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짜릿해요. 그 명중했을 때 쾌감. 네, 그렇죠.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한번 배우러 한번 오십시오. 한번 저도 도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점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궁이 좋다. 국궁이 심신수련에 좋다면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야, 저는 게이트볼이라고 해서 당연히 야외 경기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내 경기장입니다. 지금 경기 중이에요. 게이트볼은 영어로 문이라는 뜻의 게이트와 공이라는 뜻의 볼이 합쳐진 말인데요. 경기 규칙이 이해하기 쉽고 운동량이 적당해 중장년층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예, 예, 실내가 경기장이 상당히 좋네요. 예, 좋죠. 전에는 하천이나 공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전천후구장을 지어줘요.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게이트볼은 당구와 골프를 합쳐놓은 듯한 운동입니다. 스틱으로 공을 쳐서 정해진 순서대로 3개의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르는 동호 회원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동호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어요? 장점은 나이가 먹어도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뭐 우리 그때는 그래도 한 우리 또래 된 사람들은 거의 뭐 매일 아침 먹으면 그래도 집 살림하고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경기 규칙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룰이.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두뇌도 활동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30분의 경기 시간 동안 공과 스틱에 집중하는 게이트볼. 전신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 후의 성취감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4번의 터치. 이 노인들 경기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와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 아쉬운 것이 젊은 분들이 이 게이트볼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운동을 같이 참여했으면은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가 생활에도 아주 좋은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운동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게이트볼 파이팅!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함께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활시를 당기는 국궁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까지 올봄 건강 찾기 프로젝트로 운동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통 활쏘기 국궁과 게이트볼 두 가지 운동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신궁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조상들 정말 활쏘기를 잘 하셨는데 이 전통 활쏘기 국궁의 매력이 분명 있네요. 그럼요. 저도 국궁의 매력을 조금 맛보고 왔는데요. 일단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언제 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시를 당겨서 딱 놨을 때 쭉 날아가는 그 화살, 그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관역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언젠가는 관중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예. 국궁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자세가 좀 나오나요? 자세는 나오는데 힘이 달리지 않을까. 예, 근력을 네. 키우시죠. 근력을 키우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딱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네. 또 게이트볼도 중장년층의 인기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동호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게이트볼 동호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주변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천변 같은 경우에서 게이트볼 치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또 실내로 게이트볼장이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또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게이트볼 동호회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전에 공도장이 두 곳 있고 이 게이트볼장은 거점별로 여러 곳 마련돼 있습니다. 자, 올봄 가벼운 운동으로 이렇게 국궁과 게이트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기다리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스틱으로 공을 쳐서 3개의 물을 정해진 순서대로 통과시킨 후 골프에 맞히는 경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골프, 2번 테니스, 3번 게이트볼. 네, 세 개의 문을 정해진 순서대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영어로 게의 문이 뭔지, 네. 자, 영어로 문이 뭔지 그걸 좀 떠올려 보시죠. 예. 네, 문을, 공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쵸. 문을, 공을 통과시키다. 네, 다 이 나왔네요. 운동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게이트볼이 정답이었습니다. 게이트볼은 T자형 스틱으로 공을 쳐서 경기장 내 3곳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골프를 마치는 경기인데요. 프랑스에서 시작돼 영국으로 정해진 크로켓에서 힌트를 얻어 골프와 당구를 접목시킨 스포츠입니다. 네, 이 게이트볼은 규칙이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 특히 체력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년층 여가 활동 스포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서민과 가장 친숙한 음식 중 하나로 밀가루를 반죽해 맑은 장국에 감자와 함께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수제비, 2번 칼국수, 3번 떡국. 네. 우리가 그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사람 손으로 네. 직접 만든 물건을 땡땡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계가 안 만들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들 그걸 떠올리시면 여기도 네. 사람 답이 보일 손으로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 손으로 떼어내는 이 음식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수제비가 정답이었습니다. 수제비는 장국을 끓여 부드럽게 반죽한 밀가루를 손으로 얇게 떼어 넣어서 구수하게 끓이는 서민 음식입니다. 장국은 조개나 쇠고기로 끓이기도 하는데요. 멸치를 넣어 끓이면 국물이 시원하고 채소나 미역만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네, 이 수제비 반죽을 냉장실에 숙성시키면 더욱더 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면 수제비 한 그릇이 딱 생각이 나네요. 생각나죠? 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수제비의 맛. 네. 그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네, 코로나19 경계 발령 해제 시까지 기차역이나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식품 적객 업종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죠. 네. 좀 환경을 또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해야겠지만 요즘 같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예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요즘에 뭐 어떤 공유 제품보다는 네. 개인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그거와 좀 연관
지어보면 그것도 좀 허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또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국민건강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경계 발령 해제 시까지 기차역이나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식품 접객 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네. 대전 지역에서는 동구와 유성구 전체 그리고 중구에서는 서대전역 주변 일부 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는 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세계에서 강 유역이 가장 넓고 두 번째로 긴 강으로 강 유역에는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열대우림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나일강, 2번 아마존강, 3번 도나우강. 네. 또 뜬금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던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저를 예뻐해 주신 선생님의 성함이 아마 존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선생님 저는 여전히 영어를 못합니다. 잘 그래요. 계시죠? 네. 뭐 마이클도 아니고 존. 톰도 아니고 네, 존. 존이었을 네. 것이다. 그 선생님의 성함이. 좋은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정답을 또 유추해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아마존강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강으로 세계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크고 세계 최대 열대 우림이 분포해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고 50만 종 이상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작은 아마존이 있는데요. 바로 서천 국립생태원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없는 열대우림의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나 뜬소문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유비무환, 2번 오매불망, 3번 가담항설. 네. 정말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절대로 이런 가짜 뉴스 생성에 네.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가담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담해서는 안 되지요. 예. 세상에 떠도는 뜬소문들, 이건 무엇일까요? 사자성어 문제, 마지막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가담항설이 정답이었습니다. 가담항설은 거리에 뜬소문이라는 뜻의 가담과 한간에 떠도는 말이라는 뜻의 항설을 반복해 강조한 성어로 길거리나 일반 민중들 사이에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말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전통 활쏘기 국궁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도전했었죠. 근데 그 박창규 리포터가 체격이 있는데 아니 그 국궁 왜 활이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활마다의 파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멀리까지 나가는 활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활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다음에는 좀 무거운 활을 당겨서 관역까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활이 좀 무게가 나가야지 관역까지 도달할 수 있군요. 일단 저는 방향에 집중을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 그 국궁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부는 바람이 바로 레트로 열풍입니다. 네. 부모님 세대는 옛 추억에 빠질 수가 있어서 좋고 또 자녀 세대는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좋고 전 세대가 공감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재해석하고 재활용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춘천에서 만나는 레트로 열풍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쉽게 구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옛날 거를 그때 저희가 잊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속절없이 빠른 세상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추억 속 아련함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즐기는 취향일 터.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맛은 다르지 않은데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추억을 찾아가 봅니다. 춘천시 운교동. 주택가 골목 어귀에 눈에 띄는 카페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과거로 데려다준 듯 세월을 잇습니다. 카페 곳곳에 옛 감성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추억을 소환하는 반가운 소품들. 그런데 젊은 사장님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이런 이제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보기 힘든데 요새는 이런 옛날 건물들이 저한테는 너무 편하고 이래서 그 공간에 오셨을 때 손님들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레트로한 컨셉으로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옛날 집을 그대로 사용한 카페. 뒷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데요. 할머니 댁에서 놀았던 편안함까지 그대로. 추억 속 집이 생각나는 공간입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 공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였는데요. 옛날 벽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도 이제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원래 전공을 해서 이제 벽지도 뜯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쪽은 셀프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옛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사장님의 인테리어 센스를 더해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사랑방. 누구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과 이제 저랑 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인연이 되고 싶어서 이런 공간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걸 느끼신다면은 편안하게 있다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여긴 또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한국적인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곳은 왠지 외국의 지난 시간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핫한 한국식 반지하에 위치한 빈티지 샵이고요. 네, LP를 포함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여운 것들, 느낌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모아서 손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영업장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가전제품부터 옛날 외국 영화 속에서 봤을 법한 커피잔, 그릇들까지 가지각색의 옛 물건들이 눈길을 끕니다. 제가 쓰던 물건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벼룩시장도 다니고 레코드샵도 다니고 그리고 빈티지 샵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주 다니고요.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외국 항공사 통역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장님.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았고 특히 서울 이태원에 살면서 외국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각국을 다니며 보고 느끼며 역량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직접 모은 LP 음반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가수의 LP이기도 하고요. 컬처 클럽.
카르마 카멜레온을 추천드립니다. 음악을 좋아해 모으기 시작한 LP. 주로 8, 90년대 LP가 많은데요. 해외에서 직접 구한 LP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어렵게 구한 만큼 팔기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정말 희귀한 모델의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손님이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팔아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도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 손님도 또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그걸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눈에 띄는 건물 한 채.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한데요. 들어서니 마치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거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옛 그 주인분께서 하다가 저희가 맡으면서 스테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옛집에 관심이 많았던 부부가 직접 수리했는데요. 발품을 팔며 직접 모은 가구들과 버리는 물건들을 주워와 감각적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즐겨가는 것이 고물상이에요.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정말 득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도 지금 꽤 있어요. 저희는 이 집하고 가장 어울리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옛날 거를 자꾸 이제 보러 가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창호지 바른문이 인테리어 소품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주인장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왠지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은 편안한 침실.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재미있는 다락방. 그리고 옛 부뚜막이 욕실로 변신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이게 스테이랑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항상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좀 많이 줄여서 막 다 고쳐버리고 이래버리면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 옛날의 그 느낌을 선사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 남겨둔 게 저희는 다행이고 좋다라고 이제 결론은 내렸죠. 조경을 전공한 남편과 건축을 전공한 아내가 하나하나 직접 쌓아 올리고 고쳐서 완성한 집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인데요. 옛 공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느낌이 이 집의 매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간에서 잠시 좀 머물고 싶으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이렇게 뒤로 가서 그 빠르게 또 막 가는 시간보다 조금 천천히 혹은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찾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양강댐으로 향하는 길가. 추억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벽을 가득 채운 LP가 눈에 들어옵니다. LP를 좋아해 카페를 열게 된 사장님. 중학교 때부터 아마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뭐 한 68년도, 69년도 그때쯤 되고요. 지금 이제 샵에 나오는 게 한 7,000장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집에 이제 또 있습니다. 집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요반이 많고요. 나와 있는 거는 뭐 이제 팝, 재즈, 이제 클래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주 근인극장 근처에서 태어나 영화 속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들으며 자란 이종진 사장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LP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59년도에 그 녹음 음반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해리 베르폰테가 1959년도에 그 카네기 홀에서 이제 공연한 음반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턴테이블 속에서 옛 음악이 흐르는 곳. 또 커피에 관심이 많아 로스팅해서 드립까지 직접 하신다는데요.
왠지 LP와 커피가 잘 어울립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CD는 말 걷기가 다 지워버리고 정확하죠. 음이 정확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날로그적이고 푸근하고 이런 LP보다는 좀 감성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적인 이제 LP를 많이 찾게 되지 않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낯설고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뉴트로. 하지만 공통점은 오래돼도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좋은 건 세월이 흘러도 좋은 법. 옛 감성에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네, 레트로 열풍이 한창인 공간들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이 빈티지한 공간에 들어가서 옛 소품들을 만나고 또 옛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이런 느낌, 이런 감정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맞습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것에 고마움과 희귀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런 레트로 감성에 푹 빠지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처럼 비도 오고 또 추억이 그려지는 날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예술가는 아닐지언정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은 다 있죠. 네. 예.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 소재나 재료가 참 다양한데 만약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밥상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네, 캔버스 위가 아니라 밥상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네, 전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원기 화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쓸모를 다한 밥상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종이도 천도 아닌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 오늘은 서양 화가 박원기 씨의 특별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무언가를 들고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 이 밥상, 뭔지 궁금하시죠? 밥상이 예술 작품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특별한 화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작업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깜짝이야. 어우. 혹시 밥상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박원기 화백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박원기 화백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온 전업 작가인데요. 밥상을 캔버스로 삼은 지는 15년째라고 합니다. 아니 화백님, 그런데 멀쩡한 캔버스 놔두시고 왜 밥상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 밥상은 우선 캔버스와 달리 좀 딱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음영관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아니죠. 붓으로 그리면은 이러한 표현이 되지를 않죠. 날카로운 걸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가 소재로 삼는 밥상은 오칠이 된 나무상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 하얀 젯소를 먼저 칠한 다음 색색의 유화물감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초원의 굴곡진 면에는 우선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이 있어야지 그 표현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긁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기법은 밥상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낸 그만의 작업 방식인데요. 지은 리포터도 잘 배워봤을까요? 이거 좀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람 같은데? 아니 화백님, 이게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주황색, 막 다른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밝은 색부터 차츰해서 어두운 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겹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긁냐, 두 번 긁냐, 여러 번 긁으면 긁을수록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제가 이렇게 완성하면 요거는 한 얼마 정도 제가 나올까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높게 책정되겠죠? 이거 한정판인데? 예, 그러겠죠. 유일무이한 나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이 세계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래서 값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 되겠죠. 좀 값이 좀 정해지면 좋겠는데. 글쎄요. 사실 박원기 화백과 밥상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캔버스 쓰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잖아요. 대용품으로 뭘 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상이죠. 오칠된 상의 그림은 보존력이 뛰어나고 상의 테두리는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꽃 모양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로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쓸모를 다하고 생활 속에서 점점 잊혀지던 전통상이 그의 손에 의해 예술 작품이 되고 이 작품들은 다시 그를 특별한 화가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밥상의 그 모양이 보면은 뭐 우리 고장 남은 밥상을 비롯하여서 뭐 통영 밥상, 나주 밥상, 또 뭐 해주 밥상, 이것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원기 화백이 그려온 밥상 그림은 올해 초 완주의 한 전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또 움직임, 자유, 뭐 평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미술 작품이라 하면은 그냥 캔버스 위에 그리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냥 작가님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 과거의 그 기억으로만 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화백은 이틀에 한 번씩 전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상의 작품을 그린 이유와 다양한 표현 기법, 그리고 작품을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를 관람객들과 나눕니다. 작가님, 근데 이거는 긁은 게 아니네요? 네, 잘 보셨어요. 이것은 뿌리기, 흘리기 이걸 바탕에 두고 마블링 효과를 나타낸 후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남기고 덮어가는 기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산, 나무, 꽃과 같은 자연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삶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 딱 쫙 봤잖아요. 작가님 그림에서 이런 생명력,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그 생명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나 아름다움, 또 그 고귀함, 또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을 제가 주로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독특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박원기 화백. 앞으로 밥상과 함께할 그의 꿈이 더욱 궁금해지죠. 그럼 작가님께 이 밥상의 의미는? 저는 이 밥상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찾아서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른 분들의 선생님들, 그분들의 밥상 이런 그 내용들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주제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친근하지만 특별한 소재의 작품을 그려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박원기 화백. 앞으로도 그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13년 동안 밥상의 그림을 그려온 박원기 화백을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그 식탁에서 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버려진 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네. 합니다.
그 버려진 상을 발견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밥을 먹고 정을 나누던 밥상 위에 이렇게 예술의 혼을 불어넣는 모습이 정말 독창적이고 인상 깊습니다. 저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랬어요? 잠깐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박원기 화백의 밥상 위에 예술혼이 꽃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 밥상 위에 핀 예술 작품인데 이런 예술 작품 집에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일단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예술 작품을 딱 걸어놔도 네. 집안 분위기가 화사하게 바뀔 것 같은데 뭐 예술 작품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밥맛 없을 때 이런 예쁜 밥상에 밥이랑 반찬 한두 가지만 이렇게 올려도 입맛 돌겠다 이런 네.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꿀맛이겠네요. 그래요. 예술 작품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집 밖을 나서실 때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맘때 오는 빛을 고는 양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 밤까지 우리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비가 오다가 밤쯤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천안 8도, 세종 8도, 논산 9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날씨는 계속해 포근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도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새봄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646번님, 홍성의 매봉제입니다. 소나무 길로 이어진 낮은 산으로 천천히 걷기 좋은 곳이죠. 소나무 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이곳을 걸으면은 힐링이 절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8099번님, 코로나 때문에 저는 밤늦게 나가 걷기 운동을 합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들이 없어서 무서운데요. 운동하면서 라디오나 음악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할 텐데. 예, 뭐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 늦은 밤이라 사람이 없어서 무섭다고 하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사람 많은 곳이 좀 두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다 함께 기원해 봅니다. 7658번님, 동네 근처에 산 하나씩은 있죠. 가까운 동네 산으로 걷기 운동 나가면 깨끗하고 촉촉한 공기까지 마시게 되니까 어떤 운동보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나지막한 산 네. 걷기 운동하면은 마음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또 건강에도 좋고 추천드립니다. 네. 2542번님, 지난 주말엔 정말 봄 날씨 같았어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에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아이들 따라다니다 보면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 바이러스도 싹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둔 부모 중에서 운동하기가 싫다는 분들 그냥 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면 이렇게 절로 운동이 된다니까요. 예. 7813번님.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아침 TV를 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연못 풍경이 데칼코마니 같아서 한 컷 찍었습니다. 네. 그래요. 대전 한밭수목원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요. 예.
8279번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갑갑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주말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산책길을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산새 소리도 들으니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도심보다는 이렇게 좀 야외, 네. 그 근교에 이런 산, 뭐 동네 근처에 산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네. 예, 산에서 이렇게 산책을 보내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고. 네. 예. 0180번님, 외출을 못해 답답해하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윷놀이를 셋이서 했습니다. 와. 재밌더라고요. 예, 행복이 몰려옵니다. 와, 윷놀이. 그래요. 그냥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가볍게 어. 어떤 내기 같은 거 해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예. 3282번님, 날씨가 좋아서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봄철 운동에 대해서 또 요즘에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빨리 다 사라져야 우리가 마음껏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대전 도시의 기원 관람하다가 28일까지 대전 근현대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민병길 작가의 사진전, 진료들의 재배치전이 3월 31일까지 대전 렛마스에서 마련됩니다. 경자년을 맞아 3인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그려낸 캐릭터 제리의 이야기, 헬로우 제리 해피 뉴 이어전이 3월 9일까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계속됩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류정선 작가의 개인전이 27일까지 대전 20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논산 한글대학 할머니들의 작품 전시회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전이 3월 1일까지 논산 상상마당 퍼포먼스 룸에서 마련됩니다. 당진의 마을 풍경을 기록하는 구본창 작가 초대전이 29일까지 당진 풀빛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개인 위생과 소독이 중요해졌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매일 사용하는 침대부터 이불과 옷의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 내일 아침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매트리스 소독과 의류 소독제, 그리고 손 소독제를 알뜰하면서도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이 되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일도 연기가 됐고 네. 또 대부분의 큰 학원들도 휴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이렇게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전국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또 도서관까지 이번 한 주 동안 휴관을 한다고 하고요. 또 세종시 역시 3월 1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3월 8일까지 경로당 496곳도 임시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